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 회동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자,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 뭔가 좀 그 소득이 있었다, 생산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악수를 한 것만으로도. 그 악수하는 사진이 나온 것부터 사실 거기서 게임이 끝난 거죠. 이른바 여야 대땅뜨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뭐 완전히 대탕트가 되기에는 워낙 한적한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이게 바로 어떻게 될 거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첫 발은 잘 뗀 거고 어제 또 그 나왔던 워딩이 하모니 메이커였던 거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그 얘기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약간 서운했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좀 야당의 귀담아 듣겠다고 얘기도 하고 제스처가 약간 이제 야당 쪽에 많이 쏠려 있었잖아요. 야당이 좀 뭐랄까 좀 달래주는 거죠. 아이 뭐 또 열심히 해볼게, 좀 알았어, 얘기해봐, 들어볼게. 이렇게 야당 제스처, 야당 쪽에 조금 더 온화한 제스처로 나가게 되면서 그림이 만들어졌고, 아 이재명 대통령이 협치에 대한 의지가 있고 지금 서로 악수도 안 하려고 했던 두 대표의 손을 맞잡게 해줬구나. 이걸 만든 것만으로도 일단 대통령실이 원래 원했던 그림은 나온 거고 소도성의 성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김은지 기자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승리인 자리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자리가 만들어졌을 때 대통령이 가장 유리한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대표가 뽑히기 전부터 저희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김문수 당대표를 상정하고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요. 여야 모두 강성 당대표가 당선됐을 경우에 그 같이 회동을 하면 결국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국합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주도권을 쥐고 있고 뿐만 아니라 뭐 정치를 열어가는 모습을 보일 거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딱 그런 모습들이 좀 연출됐다라고 보일 수밖에 없고요. 싸우는 여야 사이에 중재하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포지션 자체가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원하기도 할 거고 그 점수를 얻는 자리였다라고밖에 볼 수 없죠.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내내 이제 대통령의 그 대통을 대통합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만방에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비상계엄 이후에 여야가 물론 아직까지도 계엄과 관련된 정확한 사과를 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를 비롯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책임을 더 몇 천 엄지하게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게 냉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들이 다 싸우기만 한다 이렇게 하면서 보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없애고 간만에 모여서 뭔가 이야기를 했고 뭐 성과 아닌 성과라고 하는 게 민생협의체 물론 뭐 정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만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의미는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 야당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사실은 그 들어가기 직전까지만 해도 좀 날 세우고 들어갔거든요. 그날 이제 최고위원회 주재하면서 장 대표가 뭐 이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뭐 소용이 없고 뭐 들어갔는데 막상 뭐 분위기가 좋고 잘 들어주고 하다 보니까 딱히 이제 반발할 여지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뭐 다 손에 잡히는 성과가 많지는 않지만 명분은 좀 가지고 왔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돌아와서 보고할 때도 여야가 같이 이렇게 합동으로 브리핑하는 장면도 좀 오랜만에 나온 그림 중에 하나가, 사실은 보통 여야 대표랑 대통령 회동하고 나오면 여야가 따로 브리핑부터 해가지고 각자가 해석한 대로 얘기하고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또 해석 가지고 말 나오고 싸우는 게 한참 또 실랑이었는데 여야가 같이 브리핑하는 장면도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장도혁 대표가 설명하러 갔는데 뭔가 딱히 의원들이 반발할 소지가 별로 없다는 거죠. 질문도 뭐 하나밖에 안 나왔다고 했고 관련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의 강성지지층, 소위 말하는 극우 유튜버들로 불리는 분들은 또 장도혁 가지고도 대통령 이재명만 좋은 거 시켜주고 왔다, 이런 식으로 좀 비난하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야당에서도 이 원내와 원외가 또 좀 분위기가 다른 게 좀 잘 나온 거죠. 어떻게 근데 그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의 눈빛은 혹시 좀 이렇게 좀 세심히 살펴보셨습니까? 속마음이 어떻던 것 같던가요? 그거를 저희 관심법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장의 영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뭐 사실 정치인의 속마음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액션 자체가 우문의 현답으로 좀 봤네. 예. 예, 그리고 이제 누차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제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과하지 않으면 손잡지 않겠다, 마주하지 않겠다, 인사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실제로 여당 대표로서 작동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결국 그런 모습들을 어제 딱 봤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사실 정청래 대표도 언제까지 그 기조를 이어갈지에 대해서는 출구를 찾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대통령이라고 하는 중재자, 본인 표현에 따르면 하모니 메이커 아닙니까? 그러한 출구를 좀 마련했다라고 하는 것도 명분이 섰다라고 보이기도 하고요. 장동혁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나를 세우면서 그 소수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적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어떤 적절한 탈출구가 어제 양쪽 모두 마련된 거죠. 두 대표 모두 못 이기는 척.
그렇죠. 그쵸. 못 이런- 이기는 척 해주게 예. 되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딱 만들어 준 거죠. 사실은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아실 수도 있어요. 막 좀 이렇게 세게 내가 나왔고 막 준비도 해가지고 야당 대표로서 오늘 좀 보여줘야 되는데 같은 시나리오도 준비를 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분위기가 그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딱 A4용지 딱 꺼내가지고 한 10분 읽고 네. 뭐 이런 장면 연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나리오가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백브리핑 때 얘기했다 보면은 일요일 날 이제 지도부가 비공개로 만나가지고 톤앤맨도 조절하고 할 때 어떤 것도 이야기할지 정하고 또 대통령하고 자기 회동할 때 시간 같은 것도 좀 조율을 했다고 하더라고. 메시지 같은 거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좀 고민을 한 것 같고 사실 장동혁 대표 말만 어제 한 거 모아놓고 모두 발언한 거 모아놓고 보면은 사실은 꽤 센 요구들을 많이 했거든요. 대통령실에 좀 부담스러워하고 받기 어려운 요구들. 근데 이재명 대표 여기서 즉답하거나 막 불쾌한 표정을 짓지 않고 뭐 누구처럼 막 바로 표정 굳어져가지고 막 고개 도리도리하지 않고 귀담아 듣겠다고 하고 또 비공개동까지 잘 이어가면서 일단 협치의 무드는 만들어졌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어제 하루로 이제 반짝하고 끝나느냐 앞으로 좀 그래도 그러니까 그렇죠. 이어지느냐 이게 사실은 네.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아마 지금 장동혁 대표가 1대1 회담에서 이야기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 이제 더센 특검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내란 특별재판부 관련된 거부권 행사 이야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근데 뭐 더센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통령의 입장이 나오긴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내란 특별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민주당의 지도부도 입장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한 논쟁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 거부권까지 갈 필요 없이 어떤 일종의 뭐 대통령실은 지금 부인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적정 수준의 속도 조절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만 마지막으로 체크를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밥은 뭐 나왔대요? 비빔밥. 또 비빔밥. 전형적인 메뉴이긴 하죠. 사실 그렇게 여러 명이 만나고 공개된 자리에서 거하게 무언가를 먹는다는 건 좀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상징성 있는 밥들. 그래서 사실 이런 모임 갔다 온 의원들이 밥을 그렇게 편하게 맛있게 먹는 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그 자리 끝나고 따로 밥 2차 한다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밥이 잘 안 넘어가겠죠? 그렇죠. 만나는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메뉴 자체 그리고 하고 있는 뭐 넥타이 이런 데 모든 것이 메시지로서 작동하고 있어서 메뉴 물론 맛있는 밥이 나왔겠지만 그걸 평가하기 좀 어려운 자리죠. 그러니까 옛날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는 주야장천 칼국수였는데 근데 지금 궁금해 그냥 이게 들깨 칼국수였는지 바지락 칼국수였는지 뭐였는지 약간 호불호 없는 무난하게 가는 걸로 가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비빔밥 같은 경우도 단골 메뉴인 것은 뭐 했을 때 협치를 보여주겠다라고 할 때마다 뭔가 용산에서 뭐 청와대에서 할 때도 항상 비빔밥이 단골로 올라왔었고 뭐 넥타이 색깔 같은 거 맞추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제도 그런 걸 신경 쓴 거고 또 그게 사전에 또 약간 이제 여야 대표들의 취향도 약간 접수를 받습니다. 희망 메뉴 같은 게 혹시 있느냐 고려를 해보겠다. 그래서 그 저라면 한우. 이거 국민적 지탄을 받을 수도 있어서 그거는 비공식 만찬인데 비싸니까. 예. 네. 장동혁 대표가 김치찌개랑 뭐 내장탕인가 뭐 그래서 그런 거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올까 뭐 싶었는데 그게 나오진 않았지만 갑자기 내장탕이니까 알탕 먹고 싶다. 예, 아침부터 넘어가고 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예. 조국 혁신당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비대위로 이제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네. 조국 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되느냐 마느냐 일단 당장의 최대 관심사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두 분은? 못 될 겁니다. 안 될 것이다. 네. 당장 피의자 측에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국 원장이 초반에 메시지를 굉장히 잘못 냈기 때문에 본인도 어쨌든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조국 원장이 비대위로 간다, 비대위원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상 조국 원장은 원래 어차피 11월에 전당대회 해가지고 대표되는 게 수순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걸 조금 빨리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오히려 이득인 거예요. 그리고 당장 피해자 이 문제에 대해서 관련된 사람이 비대위원장을 오게 되면 과연 그 이후에 조치나 후속 조치든 결과가 나왔을 때 당 밖에서 보았을 때 그걸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정치적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조국 원장이 직접 나서갖고 매듭져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게 결정되기가 쉽진 않을 것으로 봅니다. 김은지 기자도 같은 전망이십니까? 네, 이 비대위의 가장 핵심 과제는 지금 사건을 수습하고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조국 혁신당의 창당 이후에 가장
최대 위기를 맞은 상황이고 이걸 제대로 수습 못할 경우에 사실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11월 전당대회에 조국 대표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제대로 된 정책 행보를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들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요. 이 문제 잘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 쪽에서 항의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 비대위원장으로 조국 원장이 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모양새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앞으로 이 문제를 풀어간다라고 하는 의지도 좀 없다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조국 원장이 빠진 상태의 비대위가 이 지금 사안을 제대로 수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수습해야죠. 그것은 뭐 이게 의지와 그리고는 뭐 수습이란 예. 표현보다는 처리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새 비대위원장이 어떤 정도의 어떤 사람이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되게 상징적인 인물이 와서 좀 정리해야 될 상황일 텐데 사실 조국혁신당 이후에 보여줬던 행보들을 보게 되면은 뭔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뭐 사과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최대한 정치적 여파를 줄여보고자 흔히 잘못 작동하는 소위 정무적 판단들이 하다 보니까 잘못된 길을 자꾸 선택한 것들이 누적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지간한 카드를 쓰고서는 여론이 돌아서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누가 온다고 해서 이게 쉽게 진정이 될까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만. 근데 사실은 누가에서 일단 먼저 체크되는 게 이게 그러면 지금 당 내 인사가 비대위원장을 맡느냐. 당 밖 인사를 모셔서 그 비대위원장을 부탁하느냐. 일단 이거부터가 좀 가닥이 잡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결국 피해자 쪽과 소통을 잘 하는 게 그렇죠. 중요하게 보이는데요. 네. 물론 지금 조국 원장도 피해자 쪽과 소통하기 위해서 연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또 양해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조국 비대위원장 카드도 다시 뭐 물망에 오를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요. 핵심은 피해자 쪽과의 이야기와 그 이후의 어떤 수습 과정에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피해자 쪽에서 반발하고 있어서 그게 쉽지 않다라고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지만 또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지금 그 또 하나 지금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 이게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조만간 수사 결과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수사 결과가 어떻게 당기느냐에 따라서도 이게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수사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는 거는 경찰에서 확인한 대략적인 사실관계들이 또 공표가 된다는 이야기고 정리가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책임 소재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올 거고 법적인 부분과 별개로 어디까지 정치적인 부분을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따라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서는 상당한 분기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기본적으로 2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그 2명 중에 한 분은 어쨌든 뭐 제명 조치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그 다른 분에 대해서 정확한 조치가 있는 이게 또 핵심인 건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이 칼을 빼들 수 있겠느냐 이런 또 물음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 상태까지 오기까지의 과정을 좀 한번 좀 복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어느 지점에서 어떤 문제가 가장 결정적이겠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조국 대표가 사면 이후에 그 피해자들과의 만남을 빠르게 가지지 못했던 지점이 피해자들이 지금 뒤늦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본인을 공개한다라고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어제 오늘 알려진 사건은 아닙니다. 그렇죠. 꽤 된 사건이고 그리고 지금 그 조국혁신당 안에서는 어떤 이 사건의 수습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받아들이기에는 결국 이 당의 핵심 주인인 조국 당시는 전 대표의 역할이 무엇이었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것이 발화가 되게 된 것은 조국 전 대표가 사면된 이후에 했던 행보들, 그러니까 피해자들을 만나가지고 이 당의 문제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수습하느냐를 바라봤던 것 같은데 그게 되지 않음으로써 발화되고 피해자가 자기를 스스로 드러내면서 이름까지 이야기하고 탈당하는 과정에서 또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것이죠. 그게 좀 핵심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탈당 직후부터 저는 모든 A 부터 Z가 다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당 입장 뭐였어요? 팩트 체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피해자가 나가서 오랫동안 그 피해자 참고 기다렸는데 정 안 돼가지고 탈당 조치라는 결단까지 내리고 한 상황인데 당의 첫 메시지가 뭐냐면 팩트 체크였어요. 그 피해자가 얘기한 거가 거짓말이라고 이런 몰아가는 식으로 얘기했던 것들. 그 다음에 그 당 주요 사람들이 방송 나와서 하는 얘기들, 뭐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 이런 말부터 시작했고 심지어 또 조국 전 대표 SNS 메시지에 뭐였습니까? 물론 사과한다가 주였지만 가장 잘못된 문제, 본인 비당원이었기 때문에 얘기하면 당무 개입될까 봐 뭘 못했다. 그럼 비당원인 시절에 그 전에는 뭐 대선 관련해 가지고 뭐 다 지침 내리고 다 했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반복해 온 거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쌓여왔던 것들이 이 분기점을 빵 터져서 버릴 수밖에 없게 했던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 당이 과연 혁신이라는 이름에 맞는 당인지가 스스로 되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당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내상이 어느 정도까지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잘 풀어내지 못했느냐에 대한 사람들의 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사처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향후에 있을 문제일 텐데, 그러니까 피해자들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대하고 그리고는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조국 혁신당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잘 못 풀 경우에는 사실 애초에 작은 당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크게 좀 당 전체를 흔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물론이죠. 네. 근데 잘 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또 지적도 꽤 있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조국 혁신당을 향해서 거의 뭐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혁신당 내부에서도 이거를 좀 진지하게 안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혁신당 내부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당이 해체해 나가야 된다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뭔가 민주당과 혁신당의 묘한 이 어떤 긴장 관계들이 생기고 나서 이 문제가 터지고 나서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약간 뭔가 정치적으로 이거 활용해가지고 혁신당 쪽을 이렇게 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조국 혁신당 안에서. 혁신당 안에서.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관계를 여의도 기자들이나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할 때 약간 밑에 일종의 요인 중에 하나를 볼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사실이라고 한들 그럼 혁신당이 잘못한 게 잘한 게 됩니까? 아무 그것과 관련이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상황을 몰고 온 이 지경에서도 정무적이라는 소위 그 판단을 하고 있는 분들이 참 답답하고 안쓰럽습니다. 근데 민주당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최강욱 원장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일단 본인은 사퇴를 했어요, 원장직은. 하지만 근데 지금 일단 윤리심판을 다시 넘긴 거죠. 네. 어떻게 그러니까 처리할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 한동수 이제 이 방송에도 출연하고 계시는 한동수 변호사께서 윤리심판 감찰 원장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원칙대로 처리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저한테도 하긴 했었는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적어도 당원권 정지와 관련돼 있는 어떤 조치가 최소한으로 내려질 것이고, 당원권 정지 최소가 최소가 그 정도일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왜냐하면 과거에 했던 발언 이게 뭐 입에 이제 단어를 옮기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 여성에 대한 또 다른 비하적 발언으로도 이미 당원권 정지가 6개월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2차 가해라고 하는 사회적인 평가와 그리고는 훨씬 더 강한 압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게 됩니다. 뭐 제명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최광욱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아까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전에 그 김남국 의원 관련해 가지고 얘기한 그것도 있었죠. 그 다음에 방송 나서 설치는 암컷 우는에서 얘기했던 것도 있었죠. 벌써 세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젠더 관련 문제에 있어서 본인이 얼마나 인식이 낙후한 사람인지가 여러 차례 증명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에서 계속 스피커로서 활용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 당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조금 끊어내는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정청래 대표가 지금 그 기조로 가고 있는 거라 저는 뭐 제명 중징계 이야기도 여의도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그 결과는 좀 이제 지켜봐야 되는 좀 문제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번엔 민주당 내지 당정으로 가겠습니다. 앞서 JB타임즈에서 지난 7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의 우상호 정무수석과 정청래 대표 간의 신경전 내지 설전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혹시 뒤에 뭐 관련해서 뭐 얘기 나온 게 있습니까? 오늘 중앙일보 보도 나오고 나서 지금 또 이게 굉장히 지금 화제인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전부터 제가 그 대통령실, 정부 그리고 당하고의 약간 이 엇박장과 서로 메시지 톤이 다른데 이 얘기로 지금 갈등론이 계속 나오던 상황에서 이것까지 터지고 나다 보니까. 근데 일단 이 자체 이 보도 내용 팩트래요? 아니 우상호 수석은 본인 워딩이 그게 아니라는 걸로 이제 아까 안기령 부대변인이 얘기했던 거 보면 그렇긴 한데 안기령 부대변인이 브리핑했어요. 네, 우상호 수석의 워딩은 이건 아니었다. 네, 그게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브리핑이 나왔는데. 그럼 뭐였대요? 그러니까 뭐 정확히 뭐였는지 저도 좀 확인을 못했습니다. 들어오면서 봐가지고. 네. 근데 어쨌든 그 워딩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워딩이었으면은 되는 건가?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신경전은 있었는데 그렇게 표현한 건 아니다인지 네. 아니면 신경전 자체가 없었다라는 건지 이게 지금 일단 먼저 구획 정리가 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상에 이런 보도가 나오면 당이나 대통령실에서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이럴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나온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부인과 관련된 건 전혀 없습니다. 민주당. 예, 이제 그런 것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뭐 어떤 식의 정확한 워딩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갈등 자체가 없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최소한 아니 그 안기령 부대변인이 우상호 수석의 워딩이 그게 아니었다면 그러니까 저기 보도의 출처가 우상호 수석은 아니네. 또 그건 뭐 모르죠. 아니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이건 아닌가요? 국회 발입니다. 네, 당 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근거는 뭘까요?
그 기사를 이제 보통 보면은 기자를 보고 기자의 바이라인 보기 기자가 어디 출입이지 보통 이런 거 보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기사의 톤도 그렇고 소스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용산에서 나온 소스가 아니라 국회, 여의도에서 나온 소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뭐 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뭔가 계속 대통령실과의 약간 엇박자가 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고 비판적으로 보는 누군가가 전해줬겠죠. 그런데 지금 소스에서. 대통령실에서는 당정 간 이견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또 지금 밝혔다고 하는데. 근데 그 뒤에 말도 핵심인 것 같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공감대가 있고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 중일 뿐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원래 지금 이 기사의 핵심도 세부적인 조율 때문에 아니, 갈등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큰 그림은 다 그렸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도 이거 어차피 정부 행정부에서 얘기를 발의해가지고 추진할 건데 이거 조율하는 기구는 정부랑 대통령이 이렇게 자리에서 준비해서 가겠다라는 거고 당에서는 아니 원래 당도 같이 가는 거 아니었냐 당도 같이 들어가게 해달 이 요거 때문에 이제 갈등했다라는 거잖아요. 결국 뭐냐면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정조직 개편과 검찰 개혁에 대한 주도권을 여당이 가지고 갈 거냐 아니면 정부가 가지고 갈 거냐를 가지고 교통 정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게 터져버리게 된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좀 아슬아슬하다고 했었고 아직까지는 건강한 갈등 관계가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부터 이 분기점이 딱 온 거죠. 이거를 수습하게 못하게 되면 이제 안 좋은 갈등 관계로 넘어가게 되는 국면이 된 거죠 잘못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게 신경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전에 원래 태스크포스에 처음에는 당도 포함이 되는 걸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지금 빠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왜 빠졌나? 일단 이거부터 사실은 짚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이것이 정부 입법안이기 때문에 정부 주도로 가겠다라고 하는 차원의 이야기를 우수석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 논리도 좀 아니 그러면 당정 협의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음 2라운드를 간다라고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2라운드 싸움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디테일에 있어서는 더 중요한 검찰개혁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안 수사권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핵심이 그거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과 관련돼 있는 아주 디테일한 문제. 심지어는 지금 검찰 권한 대행인 노만석 대행 같은 경우에는 보안 수사권으로 검찰이 진실을 밝히는 게 권한이 아니라 의무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그 부분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2라운드 이야기들을 어떻게 섬세하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곽 기자가 잘 지적한 것처럼 주도권 다툼이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특히나 그 지난번에 이제 중수청 정리할 때 결국 이제 행안부로 됐습니다만 법무부로 갈 거냐 행안부로 갈 거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정리가 되고 있는 중인 상황이었는데 이제 박지원 의원이 얘기한 것도 그렇고 이제 여론도 그렇고 아 이거 무조건 행안부지 확 쏠리게 되면서 법무부 쪽 관련 이야기를 할 여지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된 그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정부 쪽에서 좀 불만이 나왔었거든요. 이게 왜 당하고 정부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조율하고 사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고 중립적으로 좀 객관적으로 봐야 될 사안인 건데 약간 이제 정치 논리가 작동하게 되면서 무조건 행안부여야 돼. 법무부로 가게 되면 저거는 검찰 적폐를 옹호하는 거고 검찰 개혁이 걸린다 이런 식의 프레임이 형성되고 나니까 그쪽으로 결정돼서 가버리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어차피 잘 논의해서 그런 결론 냈어도 되는 건데 아 이거 당이 자꾸 껴서 뭐 하니까 이게 좀 힘드네라는 분위기가 사실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게 좀 그때도 그 결정되는 과정에 잠깐 잡음들이 계속 밑에서 있었거든요. 그런 걸 또 겪다 보니까 앞으로의 디테일 조율에 있어서 어차피 당정대 하고 당 얘기 들을 건데 요 추진단 관련해서 TF 하는 거는 정부끼리 논의를 해볼게. 이런 식으로도 좀 정부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은 기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분이 썼던 뭐 주도권 다툼이다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주도권 다툼은 이견이 있을 때 나오는 거지 이 의견이 합치게 되면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는 논할 사안조차가 안 되는 거죠. 뭐 약간 그럴 수도 있죠. 그 공 누가 가져갈 거냐를 두고 주도권 싸움 할 수도 있죠. 내용이 공을 같아도. 둘렀어? 예. 아무튼 그러니까 결국 보안 수사권 당에서는 폐지해야 된다는 거고 네. 정부에서는 좀 그건 좀 거시기 하지 않냐 이거 아닙니까? 까놓고 뭐 그냥 단순해서 얘기를 하면 그런 거 아닌가요? 법무부나 이런 데는. 네, 정성호 장관을 대표로 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런 부분인 것이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예 당을 빼겠다라고 하는 정부 기조에 반발하는 기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 이 기사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냥 당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지금 정리가 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곽우신 기자의 추측대로 이 기사의 출처가 당이라고 한다면 당은 못 받아들인다. 지금 그러니까 정서가 여기는 상당히 많이 깔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에서는 어쨌든 계속 엑셀을 밟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속도 조절론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당은 조금 그러면 못마땅했을 겁니다. 우리 두 분의 견해가 온 건데 보안 수사권 이제 공소청이 되는 거죠. 공소청에 그러니까 남겨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보안 수사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는데요. 보안 수사권도 수사권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따진다면 보안 수사 요구권을 남겨두면 되는 것이지 보안 수사권을 왜 굳이 이런 검경이 아니라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 측에서 어긋나는 또 일들을 벌여가지고는 네. 미완으로 남겨둘지에 대해서는 좀 의아한 부분이 있고요. 물론 여기에 대한 토론이 더 필요한다라고 한다면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토론을 더 깊이 있고 섬세하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아예 당을 배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이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곽우진 기자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예전에 그 그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아무튼 건 관련해가지고 국민의힘으로부터 고소당해가지고 경찰 조사 받았고 네. 경찰 조사에서는 그래서 불기소 의견으로 보냈는데 검찰에서 안 그걸 붙잡고 정리를 안 해주고 다시 내려보내고 해가지고 한참 걸려갖고 결국에는 이제 마무리가 잘 됐는데 네. 그런 것들을 제가 당한 입장에서 사실은 검찰이 이렇게 하는 거 경찰도 이렇게 해줬는데 이거를 뭐 이렇게 깔 거야라는 불만이 좀 있거든요. 개인의 경험을 너무 일반화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연하죠. 왜냐하면 정반대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찰이 그냥 아사무소 넘어가려고 하는 거를 검찰이 엄정하게 봐가지고 억울함을 해소해준 사건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화는 하기도 어렵죠. 저는 일반화해서 예를 들어서 한번 두 분께 추가 질문을 드려요. 두 분은 기자시잖아요. 자, 취재를 해서 기사를 출고를 했어요. 데스크가 딱 봐.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비어 있잖아. 추가 취재해서 기사 다시 작성해. 라는 경우가 있고 한숨을 푹 쉬면서 너 빠져. 내가 지금 취재해서 그러니까 기사 내가 그러니까 보안해서 출고할게. 둘 중에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연차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전자는 보안 수사 요구권이고 그렇죠. 후자는 네. 보안 수사권이고. 네, 그렇죠. 보안 취재 요구권. 그러니까 결국 경찰,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상대하는 딱 이 기자가 와닿잖아, 완전 이거. 주니어 수습에 뭐 완전 기자 취재 ABC도 모르는 애인데 애가 또 엉터리를 써가지고 너한테 언제 보안해서 다시 내가 그냥 취재해서 보안해서 할게. 이렇게 가는 거냐? 너무 리얼한데. 네, 이렇게 가는 본인이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본인이 제가 관장이다 보니까 가끔 아무튼 이제 그럴 때도 있고 네. 아닐 때인데 이 기자 원래 좀 괜찮고 그 기본적으로 같은 동급의 기자로서 존중한다면은 이 기사도 괜찮은데 이런 부분 좀 아시니까 반론도 따오고 이펙트 한번 확인해보고 요구하겠죠. 그 말은 검찰이 경찰을 같은 국가기관 파트너로 수사 전문성이 있는 걸로 보느냐 아니면은 자신들의 밑에 기관으로 보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예. 네. 저는, 그래서 예.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니까. 저는 그럼 당연히 보안수 요구권이 조금 더 원칙에 맞긴 하다. 우리가 지금 관련 김은지 방향에서. 기자도 그 생각이시고. 예,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네. 의견 일치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요구권마저도 두는 게 맞냐 뭐 이런 얘기까지 있어가지고 그건 전 조금 과하지 않냐는 생각은 있긴 합니다. 민주당 다수 의견은 보안 수사 요구권을 남겨둔다. 특히나 보안 수사 보안 수사 요구권은 남겨둬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예, 다수 의견이고요. 뿐만 아니라 보안 수사 요구권이란 이유로 또 사건을 오래 끌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한도 정해가지고 보안 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것들로서 보완을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종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경찰이 이 표현을 싫은가 검찰이 그러니까 데스킹 기능을 하는 그죠? 꺼낼 수 있는 거겠죠. 어차피 이제 기소는 자기들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또 그걸로 공소 유지도 견제할 해야 수 되는 있다. 거니까. 예. 그러려면 요게 비어 있으니까 요거 좀 해주세요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다. 근데 니네 빠져. 그냥 내가 할게. 이거는 또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요거까지 좀 짚고 마무리하고. 지난주에 이른바 띠지. 그 진실이 뭐라고 보세요?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이건 사건이죠, 사건. 진짜로 분실한 걸까요? 어제 저희 방송 나왔던 김용남 전 의원이 심플하게 비유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살인 사건에서 피 묻은 칼을 발견했을 때 그 피 닦은 게 과연 증거를 없앤 것이냐 아니면 그 실수를 한 것이냐라고 이야기했을 경우에는 그거는 없앴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관봉권이라고 하는 곳에 있어서 띠지라고 하는 것은 핵심 증거라고 봐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수사 경험이 많건 적건 간에 모를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것은 뭐 의도가 있건 없건 간에 실수로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 인 것 같습니다. 고의 폐기. 예. 곽우신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꼬리 자르기가 아닌가라는 강한 추정이 들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사관들이 답변하는 것도 그렇고 서면으로 이렇게 미리 준비해온 것도 그렇고 사실 누가 들어도 사실 합리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만에 하나 실수를 했다고 한다면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근데 기억이 안 난다.
명확한 건 아예 답을 못 하겠다는 식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거기엔 거의 대부분이 다 담겨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위증죄에 걸릴 수 있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그것도 정무적 판단을 해가지고 답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그러니까 그게 맞으려면은 지금 거기가 얘기 맞으면은 이전부터도 관본권은 다 그냥 폐지하고 버렸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관본권 띠지 같은 거는 다. 그게 맞습니까? 그게 원형 보존입니까? 저는 참 그 입법 청문회도 아무튼 역사에 남은 근데 입법 아무튼 청문회입니다. 그 진실을 상설 특검을 통해서 그 규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상설 특검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감찰 들어가서 감찰 결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놓고 나면 상설 특검 갈지 말지가 좀 나오지 않을까. 네. 근데 지금 이제 검찰이 어떤 수사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좀 신뢰를 받기 어렵다라고 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해당 나와서 이야기를 했던 수사관들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현직 검찰 소속뿐만 아니라 가장 윗선에 지금 옷을 벗고 나가 있긴 하지만 신은석 전 서울 남부지검장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검찰이 뭐 정말 엄정하게 했는데 뭐 딱히 혐의가 없고 정말 실수였다라고 발표했을 경우에 과연 그게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좀 독립되어 있는 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어제 JTBC가 이런 보도를 했어요. 또 다른 관본권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관본권 사진을 특검이 확보를 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그 전에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한학자 총재 통일교 한학자 총재 그 금고에서 비닐로 쌓인 돈이 있었다. 그것도 관본권 아니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혹시 이제 관련인지 이렇게 한번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만약에 맞다면 도대체 관본권이 뭐 이렇게 많이 돌아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관본권이라고 하는 걸 존재를 처음 알게 된 게 이제 과거에 민간인 사찰 사건으로 장진수 전 장관이 그 사실을 가장 앞서서 폭로하시고 인터뷰하시고 네. 세상에 알리셨던 분이 제 앞에 계시는데요. 그때 삐지 없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사건 수사가 잘 돼가지고는 윗선까지 올라갔었던 것들인데요. 그게 이제 그때 국정원 특활비로 이렇게 밝혀졌죠. 그랬죠. 예. 근데 이렇게 유일하게 꼬리가 남아 있는 돈이라는 차원에서 관본권 수사는 상대적으로 쉽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띠지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 주는 충격이라고 하는 건 좀 차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러니까 그 스티커 사진은 남아 있잖아요. 사진은. 그러니까 사실 띠지를 가지고 추적은 어렵거든요. 그죠? 비닐 포장을 하고 비닐 포장 위에 붙여 있는 그 스티커 출고일 나오고 했던 거 결국은 단서는 그거가 되는 건데 또 이건 남아 있어요.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로 이걸 없애버리려고 했다면 이 사진이 남아 있는 걸 도대체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미스테리죠. 그러니까 일반인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도의 전문 수사 능력을 갖고 있는 검찰에 뭐가 있나 보죠. 네. 인사이트가. 결국은 증거물을 훼손함으로써 이 증거 가치 자체를 날려버리려고 한 게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것이죠. 그럼 그게 아예 날아감으로써 혐의 자체가 이제 끊어지게 되니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건 본방에서 몇 번 얘기해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지금 관본권을 그 압수 과정에서 확보했다는 게 4월에 보도가 나오는데 상부에서 인지한 게 그때라면서. 또 이거 어떤 시츄에이션 이거는 또?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알리바이를 만든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진실이 좀 반드시 규명이 돼야 되는 그런 성질의 문제다라고 정리를 하면서 두 분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